이번 주에 이거 WWDC가 취소된 걸 예견을 했는지 좀 약간 선행 WWDC가 이제 WWDC 선행 학습을 좀 해볼게요. 9 to 5 맥이랑 맥루머스 양쪽에서 막 터트리는데 이번 주 내내. 그래서 저희가 어떻게 하기로 했냐면 제가 저희 에피소드 노트에 쫙 넣어놨어요. 제가 일단 네. 발견한 거를 다 넣어놨는데 이 중에서 각자 마음에 드는 거를 하나씩 골라서 얘기를 해보도록 합시다. 일단은 닥터몰라님부터. 저는 여기 이제 애플워치의 수면 추적? 네. 이거 얘기를 그리고 해주시죠. 예. 잠시만요. 어, 이게 어, 제가 어. 수면 추적은 그냥 수면 추적이고 그게 들어간다는 루머를 저는 어디서 본 것 같은데 그 혈중 산소 포화도? 예, 예, 네, 들어간다고 그것도 얘기하더라고요. 예. 예, 저는 그거에 개인적으로는 이제 제일 흥미가 있었는데 근데 그거는 아마 당연히 새 하드웨어가 필요하겠죠. 기존 하드웨어는 좀 어렵겠죠. 예, 당연히 새 하드웨어가 필요한 거고, 예, 네. 그 하드웨어는 어차피 9월에 가야 이제 나오긴 하겠죠. 예, 뭐 저는 어쨌든 간에 사실 수면 추적이 지난해 나온다 뭐 그런 얘기가 있었는데 안 나와서 상당히 아쉬워하던 차에 이제 올해 WWDC에 수면 추적이 들어가고 뭐 새로운 워치페이스가 나오고 요 소식이 제일 흥미로울 것 같아요. 나오게 되면. 그러니까 저는 지금 사실 아이폰 같은 걸로 수면 추적 앱을 쓰긴 쓰는데 워치 같은 경우에는 실시간으로 그 추가적인 정보를 얻을 수 있으니까 아이폰에 비해서 우리 몸에 붙어 있으니까 심박수도 확인 가능하고 만약에 이제 9월 달에 새로운 하드웨어가 나와서 혈중 산소 포화도 측정이 가능해지면 산소 포화도까지 심박이랑 산소 포화도 이 두 개를 이제 동시에 측정할 수 있으면 이제 또 스피커로 코골이도 측정할 수 있을 거고 뭐 그런 식으로 이런 게 동시에 측정이 가능해지면 수면 무호흡증이나 이런 거를 워치만 가지고도 어느 정도 잡아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런 쪽으로 굉장히 지금 관심 있게 보고 있습니다. 참고로 예, 수면 무호흡을 지금 검사하려면 검사비 꽤 비쌉니다. 이게 수면 검사를 자원 검사를 해야 되는데 예, 제가 그때 받아봤었는데 100만 원 100만 원 단위일 거예요. 제 기억이 맞다면. 그렇죠, 이건 굉장히 부담되는 비용이. 그나마 지금은 이제 의료보험이 되는 걸로 바뀌긴 했는데 조건이 아무나 되는 건 아니고요. 뭐 의료진이 판단했을 때 뭐 이것 중에 3가지 이상이 해당되어야 된다 뭐 이런 식으로 조건이 걸려 있긴 합니다. 조건이 뭐 불면이나 뭐 수면 무호흡 뭐 이런 게 의심되는 게 아니라면 엄청 비싸고. 예. 저도 그 당시에 의료보험이 안 됐지만 실비보험을 어떻게 될 거라는 생각에 그냥 한 건데 만약에 이제 그것도 검사가 굉장히 힘들어요. 돈도 돈인데 하루를 병원에서 자야 되기 때문에 그게 굉장히 큰 부담이거든요. 그런데 이게 있으면 그게 그런 검사를 받지 않더라도 정확하진 않지만 어느 정도는 체크해 볼 수 있다. 그리고 의심된다면 이제 전문적인 상담을 받으면 되니까. 실제로 그렇죠. 검사를 받는 거죠. 예. 그러니까 저는 그 심전도 기능도 그렇고 가장 그게 긍정적인 효과라고 보는 게 검사 당연히 의료기관에서 하는 검사만큼 정확할 수는 없어요. 그 정확할 수도 없고 그 정보를 해석할 수 있는 그것도 결국 의사가 필요한 영역이고요.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의료기관과 의사의 필요성을 없애는 게 아니라 오히려 의료기관에 가서 검사해야만 알 수 있던 거를 이제 미리 알려줄 수 있는 거죠. 사용자가 좀 더 간편하게 거기에 접근 가능해지면서 당신 수면 무호흡인 것 같은데 이러면 안 되니까 병원에 가서 해봐라. 이런 시그널을 줄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거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저는 항상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심전도 때도 이 심전도로 야 우리가 심장마비를 찾아낼 수 있으니까 좋다. 요것보다는 그런 전조 증상을 찾아내서 의료기관으로 사람을 인도할 수 있는 그 기능이 정말 좋은 거라고 저는 생각을 했었어요. 요번에도 똑같은 의미로 그게 저는 가장 흥미로운 부분이라고 생각해요. 그다음 호로이님 하나 저는 고르시죠. 뭐 대규모 접근성 기능이랑 뭐 배경화면 쪽 변화가 있다고 하는데 배경화면 쪽 변화가 기대되는. 전 지금 윈도우에서 제일 마음에 드는 게 잠금 화면이랑 잠금 화면이라고 하면 윈도우에서
그 빙에서 매번 사진을 바꿔주거든요. 빙에서 가져와가지고. 근데 그 마이크로소프트가 사진은 진짜 잘 골라요. 아시다시피. 그래서 가끔씩 잠금화면 사진 보면 와 이런 사진도 있네. 감동받을 때가 있는데 그래서 이제 이번 원래 이제 배경화면 변화에서는 뭐 이런 그런 기능인지는 알 수가 없지만 마이크로소프트가 하는 것처럼 이제 큐레이션된 사진을 이제 온라인으로 매번 바꿔주는지는 모르겠지만 아마 테마 팩처럼 그 팩을 받아서 그걸 뭐 몇 시간마다 뭐 한 며칠마다 바꿔주는 그 정도는 될 것 같아요. 지금 루머로 보면은. 지금은 그것도 안 되잖아요. 그냥 바꿀 때마다 매번 설정 들어가서 바꾸거나 그걸 한번 바꿔놓으면 다시 바꿀 때까지 그대로 있는데 아마 이번에는 그게 좀 변경될 것 같아서 약간 기대가 되네요. 그 부분. 근데 말하고 보니 윈도우에서 제일 마음에 드는 게 배경화면이라고 하는 참 다른 거 하나도 마음에 안 든다는 얘기 아니야? 아니 그건 약간 굉장히 로우 바인데 굉장히 가장 잠금하면 그건 좀 잘 만들었어요. 이거는 아무도 생각 못했는데 윈도우 10 깔고 나서 와 진짜 이쁘다 이 생각 굉장히 자주 했거든요. 그러고 나서 이제 잠금 해제하고 들어가면 아 윈도우야 이렇게 되는 거죠. 약간 그렇지. 내가 윈도우즈를 게임용 OS처럼 쓰고 있는데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이제 가끔 진짜 그 잠금 화면에 딱 가면 이제 사진이 이렇게 딱 뜨는데 그런 거 보면 가끔 이쁘네. 그게 또 바뀌잖아요, 자주. 다만 이제 그 에디션 따라 그 기능이 안 될 수도 있어요. 어떤 거요? 예를 들어 에듀케이션 버전에서는 그 회사 그게 약간 엔터프라이즈 에디션하고 비슷하거든요. 그래서 학교 측 정책에 따라서 안 될 수도 있어요. 제가 다니던 학교에서는 그걸 막아놨더라고요. 무슨 이유 있었는지. 마이크로소프트 서버에 막 이렇게 돼가지고 뭘 접속해서 뭐 하는 게 싫은가 보다. 그래서 막힐 수는 있습니다. 에디션 따라. 아니면은 뭐 이제 학교 차원에서 뭔가 프로파일에 적용을 이제 MDM 비슷한 거거든요. 그런 건가? 막 전원을 꺼주세요. 이런 배경화면 적용하려고. 예전엔 그런 거. 사용자가 컴퓨터한테 허락받고 전원 끄던 시절이 있었죠. 이제 전원을 꺼도 좋습니다. 야 진짜 그거 진짜 오랜만이다. 그게 언제 없어졌지? 98 때까지는 있었나? 네, 98 때는 있었던 것 같아요. 제 생각에. 아마 XP 때부터 없어졌던 거예요. 그러니까 커널이 바뀌었잖아요. 이제 2000하고 NT. 그렇죠. 2000부터 ME부터 이제 NT 커널을 썼는데 ME는 아무도 기억을 안 하고요. ME는 근데 기억 많이 하고 있죠. 그 망한 걸로 예시로. 그러니까 대망한 운영 체제. 그런 걸로만 기억하고 사용하는 거에 대한 기억은 없다고요. 사용한 기억은 거의 없죠. 그건 해봤어. 다들 그냥 바로 XP로 넘어갔지. 그냥 보통 대부분 다 98에서 그냥 XP로 넘어갔을 거예요. 아마. 제 기억에. 보통 98 SE 쓰다가 미가 소리 소문 없이 사라졌기 때문에 바로 XP로 넘어갔죠. 보통 이제 딱 매우 좁은 타이밍에 컴퓨터를 사신 분 아니면 웬만해서는 다 그냥 98에서 XP로 넘어갔죠. 사실. 제 차례군요. 저는 아이패드 OS 관련 소식인데 원래 이번에 아이패드 OS 13에 굉장히 간단한 마우스 지원이 들어갔어요. 그래서 블루투스 마우스나 아니면 이제 매직 트랙패드를 블루투스 연결을 하면은 커서라고 하긴 굉장히 부끄러운 게 떠요. 얘가 심지어 그거는 사실 정식으로 그런 지원하는 것도 아니고 사실 액세서빌리티 기능이죠? 접근성 기능이에요, 심지어. 그래서 그냥 약간 손가락 사이즈의 이제 커서가 나타나고 그냥 그걸로 왔다 갔다 하면서 그냥 클릭하면 절로 넘어가고 약간 진짜로 이제 iOS 시뮬레이터에서 약간 마우스를 만질 때 딱 그 느낌이에요. 근데 이번에 이제 아이패드 OS 14부터 제대로 된 마우스 지원이 들어간다는 소식이 있어요. 루머가 있어요. 소식이라기보단. 그래서
이제 포인터 자체가 이제 맥처럼 굉장히 정확해지고, 그 다음에 이제 맥처럼 상황에 따라서 이제 바뀌고, 예를 들어서 지금 이제 보통 때는 화살표였다가, 왜 링크를 클릭하려고 그러면 이제 손가락으로 바뀌잖아요? 이제 검지손가락, 예. 그런 것처럼, 이제 아이패드 OS도 그걸 따라갈 거고, 그리고, 아마 이제 그 카탈리스트 API를 쓰는 이제 앱들은 이제 이 아마 마우스를 더 지원하기 쉽도록 이제 API를 좀 바꿀 가능성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이 기능을 위해서 이제 그 애플에서 이제 스마트 키보드에다가 트랙패드를 넣는다라는 얘기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이거는 아마 다음 아이패드 프로부터 그렇게 될 것 같다라는 얘기가 있네요. 그래서 저는 이게 상당히 기대가 되는 게 사실 그래요. 뭐 사실 아이패드는 어차피 터치 위주의 이제 UI가 돼 있으니까. 그래서 사실 보통 크게 불편함을 느끼는 경우가 많지는 않은데 사실 가장 불편함을 느낄 때는 사실 글을 쓸 때예요. 왜냐하면 뭔가를 틀리면은 이제 터치로 이렇게 포인트를 해야 되는데 뭐 그래도 아이패드 OS 나오면서 좀 제스처가 이제 뭐 제스처나 이제 텍스트 선택하는 거나 이런 게 좀 많이 괜찮아지긴 했지만 그래도 정확하게 하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그 손가락으로는 쉽지는 않죠. 그러니까 트랙패드에서 순식간에 막 이렇게 선택하고 막 하는 것만큼 속도가 안 나오죠. 그 아이패드 이제 그냥 손으로 하는 거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기대가 크고 뭐 그렇다고 해서 이제 뭐 애플이 완전히 이제 아이패드 OS를 막 그 마우스 중심으로 재편을 하느냐 그것도 아닌 게 일단은 터치가 중심인 OS고 앞으로도 지금까지도 그래왔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고 그래서 뭐 혹시나 이제 트랙패드를 안 만지고 있다 그러면 커서가 자동으로 사라진다고 합니다. 다시 터치 모드로 되는 거죠. 약간 왜 윈도우 10도 있잖아요. 그 태블릿 모드랑 뭐 일반 데스크톱 모드랑 이게 다르잖아요. 그래서 윈도우 태블릿 쓰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아마 대부분 이제 윈도우 10 쓰시는 대부분의 이제 사용자들이 모르는 거겠죠. 보통 서피스 같은 거를 잘 사진 않으니까 대부분 다 그냥 데스크톱에 쓰시잖아요. 그래서 사실 이 윈도우 10에 태블릿 모드가 있다는 것도 사실 잘 모를 것 같은데 있어요. 놀랍게도. 근데 그래요. 제가 스펙터를 쓰고 있잖아요. 스펙터라고 HP의 이제 13인치 컨버터블인데 둘이 뭐 투인원이라고 하는데 이제 뒤집어지는 노트북이 이렇게 뒤집어져요. 뒤집어지고 펜도 되고 터치도 되는데 얘가 뒤집으면 이제 이렇게 뒤집으면 태블릿 모드 쓰실래요? 윈도우가 물어봐요. 항상 안 한다고 해요. 이게 워낙에 구려가지고. 애플은 좀 덜 구리길 바랍니다. 요즘에 애플 소프트웨어가 좀 그 시기한 게 좀 불안하긴 하지만 에휴 그러게요. 그러니까 뭐 애플 펜슬 같은 그런 추가적인 포인팅 디바이스 같은 느낌이 되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네, 애플 그렇겠죠. 펜슬이 나왔다고 이제 그 애플 펜슬이 나왔어도 어차피 주력 인터페이스는 여전히 터치 인터페이스니까. 네, 좀 일부러 그 구분점을 둔 게 좀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아요. 평소에 그러니까 평소에는 그러니까 UI 전반적인 디자인을 했을 때 이제 애플 펜슬로 못하는 제스처 이제 뭐 터치 제스처가 있는 그런 경우도 있고 이런 걸로 봐서는 확실히 좀 일부러 구분지었다. 예, 일부러 구분지은 게 좀 없지 않아 있는데 확실히 좀 마우스도 좀 잘 만들어줬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그리고 트랙패드가 나온다고 하면 좀 궁금하긴 하네요. 근데 지금 아이패드를 다음 거를 로 바꾸고 싶은데 또 1세대만에 미니 LED? 네, 하여튼 그래서 이번 거는 스킵하고 싶은데 당연히 애플은 옛날 거는 이제 지금 그러니까 그 이제 미래 시점에서 옛날 거는 뭐 트랙패드 안 넣어주겠죠. 스마트 키보드에다가. 그게 좀 불안하긴 한데. 예. 코도군님 근데 맨날 그러잖아요. 이거 이번 거는 정말 스킵할 겁니다 하고 뜩하고 사잖아요. 그냥 사세요. 아이패드 프로 이번 아이폰 11 아이폰은 그랬다. 11은 그랬다. 내가 잘만 사시다. 이번 아이폰은 스킵할 겁니다. 이러는 갑자기 일본 가서 샀습니다. 뭐 이러면서 일본 가서는 그렇지. 만져보더니 뭐지 왜 내 손에 들려 있지?
근데 아이패드는 그러기가 좀 쉽지 않은 것 같긴 해요. 근데 지금 요즘 몰라. 돈 사정이 문제지 뭔들. 근데 이번 아이패드는 이제 미니 LED가 기대되긴 한데 카메라 쪽에 크게 변화를 주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이제 아이패드 카메라를 제가 써본 기억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그 아이패드에 카메라가 있는 거는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러니까 그 카메라의 기능적인 필요성, 그러니까 이제 뭐 창의적인 필요성이라기보다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문서 스캔을 한다든가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쪽이죠. 네. 예, 그런 쪽에서 확실하게 한다면 이제 그런 기본기만 확실하다면 저는 솔직히 뭐 그 이상으로 갈 필요는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근데 그 이상을 가려고 하는 것 같죠. 이제 11 프로의 카메라 어레이를 그대로 가져오겠다고 하면은 조금 오버킬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고 하는데, 근데 이제 거기에 이제 3D 카메라가 들어간다 그러잖아요, 이번에. 그래서 이거는 AR에 도움이 많이 될 거다. 근데 사실 그거는 조금 수긍이 되는 게, 뭐, 사실 일반 사용자들은 AR 많이 안 쓰지만 사실 뭐 이런 박물관이나 아니면 그런 데서 이제 아이패드를 대규모로 사서 AR을 많이 돌리거든요. 예를 들어서 사실 가장 대표적인 경우가 애플파크 비지터 센터를 가보시면 얘네들이 뭘 해놓냐면 그 애플파크 모형이 있어요. 모형이 있는데 여기다가 이제 AR 앱을 킨 이제 아이패드를 딱 들이대면은 이제 그 아이패드 화면에서는 이제 그 애플파크를 막 이렇게 이제 막 지붕을 들어버릴 수도 있고 뭐 이런 식으로 조작이 가능해요. 이제 그 모형의 이제 실제 부분을 비추면서 약간 그런 식의 인터랙션이 더 쉬워진다라는 게 있긴 하죠. 그래서 네, 애플파크 모형 같은 경우에는 그냥 그거예요. 그 무늬 없이 그냥 회색으로 이렇게 딱 돼 있는데 그 아이패드를 들이대면 그 위에 이제 실제처럼 색칠도 되고. 그러니까 막 이제 물론 이제 사진을 한 건 아니고 렌더링이죠. 근데 네. 실시간 렌더링인데 왜냐면 당연히 중간 지붕 들고 막 이래야 되니까. 근데 그런 식의 이제 구현을 하려면 이제 3D 카메라가 있으면은 많이 쉬워지죠. 그런 거리 계산이나 이런 게 이제 더 쉬워지니까. 그러면 그런 장점이 있기는 하죠. 근데 확실히 거기다가 11 프로의 카메라를 박는다는 건 조금 오버킬인 것 같긴 합니다만, 개인적으로. 근데 뭐 어떻게 될지는 봐야겠죠.